긴급 속보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풍, 파도 및 높은 해일이 예상되어 최대급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직 태풍이 상륙하지도 않았지만 가고시마현에선 65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규슈 지방을 오가는 항공기 23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전국의 14개 공장 전체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잇따라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특별 경보 내용입니다. 이 경보가 발표되기 전까지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키 유리코입니다. 32살로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가 올 때 하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마도 그 관심이 저를 기상학의 길로 이끌었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기상청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그런데 모니터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태평양 남쪽에서 거대한 태풍이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건 보통 태풍이 아니라고요.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검토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산이란 이름이 붙여진 녀석은 역대급 강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중심 기압이 905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최대 풍속은 초속 70m에 달할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 경로였어요. 규슈 남부를 강타한 뒤 시코쿠를 거쳐 간사이 지방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일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긴급히 노리 부장님께 보고드렸어요. 부장님, 큰일입니다. 역대급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요.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장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오키 씨,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년 태풍을 겪어왔어요. 부장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웠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죠. 부장님, 이번엔 달라요. 제 예측 모델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대피가 필요해요. 그제서야 부장님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알겠어요. 좀 더 지켜보죠. 하지만 경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해요. 불필요한 공포로 경제가 위축되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설득해야겠다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태풍 산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두에게 알려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추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태풍의 이동 속도, 해수면 온도, 대기 조건 등 모든 요소를 꼼꼼히 살폈죠. 그리고 이전의 대형 태풍들과 비교 분석도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이 데이터를 봐주세요. 산사는 1959년의 태풍 베라보다도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5,000명 이상이 사망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긴급경보를 발동하지 않으면. 부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오키 씨, 당신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섣부른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요?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지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적 혼란도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부장님, 그 혼란이 사람들의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부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내일 아침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태풍 산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합니다. 대규모 대피령을 즉시 발령해야 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노리 부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오키 씨,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대피령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기업들의 가동 중단, 관광객 감소, 이런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간부도 동조했죠. 게다가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부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자 한 동료가 제 편을 들었어요. 아오키 씨의 예측 모델은 지금까지 높은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노리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과거에도 우리는 많은 태풍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적절히 대응해왔죠. 이번에도 기존의 매뉴얼대로 하면 충분할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한 선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오키 씨, 당신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윗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당신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커리어보다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태풍 산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선했죠. 다음 날 아침 더 정확한 예측 결과를 들고 다시 노리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새로운 데이터를 확인해 주세요. 태풍의 강도가 더 세졌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노리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 대피령을 발령하기엔 이르다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장님,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 순간 노리 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오키 씨, 당신의 심정은 인정하지만 우리 조직에는 절차가 있어요. 개인의 판단으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순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태풍 산산의 예상 경로가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럴 수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있었고 최대 풍속도 초속 80m를 넘어설 것으로 보였어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해 노리 부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부장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대피령을 내리지 않으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부장님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오키 씨, 당신의 분석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순 없으니 다른 기관들과 협의를 해보죠. 하지만 부장님,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죠. 거기서 당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의실에 모든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태풍 산산의 예상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역사상 최악의 태풍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자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온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대규모 대피령까지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노리 부장님이 거들었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겁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돌이킬 수 없어요. 제발 지금 발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어요. 결국 노리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지켜보고 아침에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루만 더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로 달려가 노리 부장님을 찾았어요. 부장님,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대피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때였어요. 갑자기 긴급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달해 슈퍼 태풍으로 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발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이미 분석이 끝난 거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리 부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아오키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지금 즉시 대피령을 발령하겠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곧 부장님의 다음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오키 씨, 이 결정의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예측이 빗나간다면 그 결과는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제안을 따랐을 뿐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장님의 책임 회피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이 결정은 제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팀 전체의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해요. 노리 부장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오키 씨,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주도했잖아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 한 선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오키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결정의 책임은 우리 모두가 나눠져야 합니다. 부장님께서 최종 승인을 하신 만큼 부장님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른 동료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리 부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례 없는 대피령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며 부장님을 설득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노리 부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대피령을 발령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과 아오키 씨가 주도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즉시 긴급경보와 대피령 발령 준비를 했어요. 최신 데이터를 정리하고 동료들은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노리 부장님은 언론 대응을 준비했어요. 아오키 씨, 당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주세요. 부장님의 말에 놀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30분 후 전국 생중계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본 전역에 대규모 대피령을 발령합니다. 태풍 산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도시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대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교통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아오키 씨, 잘했어요. 노리 부장님이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태풍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대피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새벽녘 태풍 산산의 공포가 시작되었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일본 열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상륙할 것 같아요. 노리 부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을 위한 긴급 수송 대책을 세워야 해요. 노리 부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죠. 아오키 씨, 당신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태풍 산산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즉각적인 대피령 발령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리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말에 동의했는데 말이에요. 아오키 씨,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대규모 대피령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죠.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리 부장은 제 앞에선 동의했지만 뒤에서 제 뒤통수를 친 거죠. 노리 부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대피령으로 인한 기업 생산 중단, 이는 하루에 약 1조엔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비스 업계의 타격, 이것만 해도 수천억 엔의 손실이 예상되죠. 총 경제적 손실은 GDP의 0.5%에 달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태도로 대응했죠. 부장님, 경제적 손실은 복구할 수 있지만 인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노리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오키 씨, 당신은 일본 경제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경제 충격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말에 일부 간부들이 동조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받은 과학적 훈련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 가치관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회복은 가능하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도 일본인들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수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일본 정부 또한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대피령 발령을 주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은 더욱 강력해졌고 위험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부와 기상청 고위 관계자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결정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태풍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제 예측의 정확성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일부 동료들과 하위 관리자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지만 정부의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태풍이 일본 열도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정부는 뒤늦게 대피령을 발령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였죠. 도시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준비되지 않은 대피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상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경보와 대피령을 발표했지만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늦은 대응으로 인한 혼란과 잠재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늦은 결정과 경제 우선주의적 사고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분석과 안전 우선 사고방식이 무시되고 경제적 우려에 발목이 잡혀 늦장 대응을 한 끝에 일본 정부와 기상청이 뒤늦게 긴급경보와 대피령을 발표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 정부와 기상청의 치명적인 늦장 대응으로 인해 태풍에 대한 긴급경보와 대피령이 너무 늦게 발표되었어요.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결정이 지연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사이드였습니다.